안녕하십니까. 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생방송 정치 본색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정기남입니다. 오늘 정치 본색의 주제는요, 국힘 비대위 재추진 전면전입니다. 오늘 함께 집중 분석하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전계환 평론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다 이 정치가 국민들의 어떤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토크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만, 먼저 토크 첫 번째 순서입니다. 판결과 여론을 무시하는 권성동, 이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집권 여당이 그 내용의 출구를 찾기는커녕 대혼돈의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깨끗이 물러나고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최고위 구성을 위임했다면 이 일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5시간의 의원총회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 도로 권성동 비대위를 택한 겁니다.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추석 전 새 비대위, 과연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의 그림처럼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지 먼저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약간 제 의견이 좀 다른 부분만 좀 수정을 하면, 자, 마이웨이인가 아닌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권성동 비대위를 그대로 간다는 아니고요.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4가지 어떤 그런 촉구안을 보면,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부터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 수습 이후에 새로운 비대위 출범 이후에 재논의하겠다, 의총에서,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재논의할 필요 없다,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자기가 임명 그대로 가겠다 그러면 재논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 재논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직전에 중진들과의 만남에서 권성동 체제로 비대위로 그냥 간다 그랬을 때 의총이 그거 다 뒤집은 거거든요. 반발하고 원내대표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재논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를 아니, 나는 재논의 할 필요 없으세요, 내가 결정할게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스스로 사퇴하겠다라는 얘기가 함축된 얘기거든요. 그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스스로 내가 안 물러서겠다 그러면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게 재논의 할 필요 없어, 난 계속 있을 거야 라는 건 진짜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 중앙일보 단독 기사로 왜 대통령실에서 이미 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물러나라라는 사인을 줬다라는 뉘앙스 기사랑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조금 예측 가능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간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시간 동안 논의를 했잖아요. 최고위로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느냐, 이 두 가지는 지금 기존의 비대위를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든 비대위가 아니라 아예 비대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단대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지 않게 당원의 총의를 정당성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 말씀은 제가 결정문에 나온 표현 그대로 다 옮긴 겁니다. 비례해서 처음부터 단계를 거쳐서 새로운 비대위로 가면 그건 이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아니면 최고위로 돌아가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가 지금 새로운 비대위로 지금 선택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의를 제기하시겠지만, 하나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당의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 스스로도 만들었지만 법원의 판결이 무조건 돌아가라, 이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지금의 고육책으로 가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판단한 것이, 지금 이 앞에 제목이라든지 이 흐름대로 아니야, 그대로 뭐 고집하는 거야, 뭐 판결을 뭐 반하는 거야, 이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지만 정리를 해보면, 네네.
결국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 후에 네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책임을 다한 후에 사퇴할 가능성이 뭐 있다. 네네. 이렇게 본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런 흐름이 지금 자, 포착되고 있다는 예, 예. 어쨌든 지금 초유의 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또 여기에 이준석 그 대표 전 대표죠. 또 가처분 신청 또 들어가. 네. 말 그대로 시계 제로 상황인데 지금 뭐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자기 책임을 다한 후에 아마 사퇴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또 논의가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헌 개정 통해서 뭔가 이 추석 전 새 비대위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이 의총의 기본 소집 목적이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변수.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권성동 사퇴론이 오늘 의총에서 또 경론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금 행보를 보면 저는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수습 후에 뭐 내가 사퇴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가 아니고 수습하고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대위는 그대로 재구성해서 당헌당규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평가받았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자리는 지키고 비대위는 다시 만드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법원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 좌파 판사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시 가처분 우리가 정지 신청하면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가면서 상황을 매우 이제 꼬이게 만든 저는 이제 장본인이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청와대에서 어떤 오다를 내렸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한다. 이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습에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그런데 비대위 구성이 잘못됐던 이 절차적 하자는 내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논란이 좀 덜 복잡해질 것 같은데 이분은 자리 지키면서 또 하나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고 말고 자기가 결정합니까? 그럼 대통령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냥 그만두고 나갑니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었으면 임기가 1년간 보장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그만둘지 말지는 내 고치는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 맞는 선택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체적인 상황을 매우 꼬아가고 있는 그 밑바탕에는 뭐냐. 아니 내가 윤석열하고 가장 가까운 윤핵관이 핵심이고 내가 없으면 우리 당 안 되는데 나를 버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너희들 아예 생각하지 마라. 엊그제 의원총회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이준석 원내대표가 저런 상황에서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졌으니 사퇴하라고 하니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이준석이가 더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저보고 나가라 합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할 이야기냐 이제 이런 걸로 보면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시면 계실수록 상황은 더 꼬여갈 것이고 해법이나 탈출구보다는 이 상황 때문에 더 막힌 전국이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생각이 다른 게 오늘도 권성동 원내대표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문제는 이미 의원총회에서 끝났다. 자기 거치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 그러니까 돌직구로 바로 아니 의원총회에서 이미 나 사퇴하라고 해서 사실 나는 사퇴하고 싶지만 그러나 요건 수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좀 돌려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건 불만입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미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 직전에 가져갔던 스탠스가 완전히 뒤집어진 그 안에 의원총회에 포함된 어떤 그 분위기가 사실 그런 어떤 분위기였고 나중에 돌아와서 의원직 사퇴를 하라라는 거 뭐 그런 목소리들은 사실 의원직 사퇴를 안 하겠다. 아니 의원직이래 자꾸 그 직무대행을 사퇴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어떤 그 상황은 아닌데 돌려 말씀드리면 지금 직무대행이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해갖고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원 총의를 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 당원 개정 아까 말씀하신 당원 개정 문제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상임정국위도 4분의 1의 상임정국위원이 아마 지금 소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소집하려고 하는 주체가 없어졌어요. 서병수 의장이 못하겠다고 하니까요. 세 가지 방법인데 네. 서병수 의장이 소집하거나 그렇죠. 상임정국위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고위를 통해서 하거나 네. 아니면 마지막으로 4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대위가 지금 의결 못해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의결했다가는 가처분 소송에 그러니까 해당이 되거든요. 의결 못하죠. 그다음에 서병수 의장이 안 하겠다고 했죠. 그럼 상임정국이 4분의 1이 요구할 거예요. 그럼 서병수 의장
받아들여야 돼요. 서병수 의장은 선출직이 아니에요. 뭐 못하겠다 그러면 부의장이 하면 돼요. 이게 호선이거든요. 호선으로 선수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아, 내가 뭐 권한이 있어갖고 무조건 안 돼? 뭐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서병수 의장이 솔직히 내가 유튜브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순수한 의도냐? 전 순수한 의도라고 안 보여요. 서명수 의장 어떤 일을 했습니까? 경선 때 경선 준비위원장을 이준석 대표가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경선 준비는 경선 준비만 하면 되는데 이 후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뭐 토론을 몇 회를 해라 토론을 미리 해서 해라 저래라 해갖고 그때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뭐 원희룡 후보 뭐 계속 분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병수 의장 화가 난다고 그 집어 던지고 나 선관위원장도 안 하고 경선 준비위원장도 안 할 거야 하고 당에 분란을 일으켰던 이준석 대표와 같은 스탠스로 그래서 당시에 모든 후보들이 야 그건 선관위가 해야지 경선 준비가 왜 토론을 뭐 하라 마라 하니 해갖고 정리가 됐거든요. 거기부터 출발을 해요. 저는 근데 제가 중간에 조금만 끼어들면 서병수 위원장 동생이 서범수는 이준석 비서실장 예, 제가 조금 들어보시고 또 말씀드리는데요. 얘기하시죠. 예를 들어서 본류가 뭔지를 따지지 않고 저 사람이 인간성이 뭔지를 보니까 예전에 이런 거 했다. 그럼 어저께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라고 한 분이 윤상현 의원, 뭐 그분이 비호감입니까? 호감도가 높은 분입니까? 저 호감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정적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이 가는 길을 막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이 만든 그 일이 본질이 무엇이며 격가지가 무엇인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고 좀 따져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이고요. 조경태 의원이 호감입니까? 비호감이 높습니까? 아니 그런 그러니까 쪽으로 가시면 안 되죠. 난 호감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악연을 얘기하는 거고 이준석 대표 측에 임명이 됐던 사람이고 지금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서병수 이제 지금 이제 그 전대 위원장이 그런 이제 발언을 해서 나 못하겠다고 한 것이 이분의 과거 전력으로 보면 감정의 이제 앙금들이 남아 있으니까 안 하려고 정치적인 이제 행보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것인데요. 저는 거꾸로 이런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판결 내린 거 비상 상황이 아닌 것을 비상 상황이라고 가서 구성되어 있는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돼야 된답니다. 이번에 당헌 당규를 개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면 그 비상 상황이라고 법원에서 판결했던 그 내용이 원천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데 이 비대위가 법적 효력을 갖겠느냐는 질문을 가지고 최소한 권성동 원내대표든 윤핵관들이 이걸 추진하면 이 이후에 누가 가처분 신청하면 야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비대위 인정 받겠느냐는 플랜 B가 되든 아니면 대안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냐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스스로 전국을 너무 복잡하게 꼬아가서 자기 스스로 그냥 결박하면서 자기 목을 막 줄에 매서 꽉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경상도 표현하고 짜매는 것처럼 보이니까 왜 이런 자살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떤 잠깐만요. 이게 결국은 무리수가 곧 무리수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지적한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좀 전에 이정구 평론가께서 서병수 의장의 어떤 그 성향, 노선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어찌 보면 전체 전국의 흐름 속에서 좀 마이너한 문제다. 그 개인의 어떤 성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자. 본질적으로 추석 전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전공법으로 가면 될 거라고 봐요. 어떤 내용? 이를테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최고의 복원을 통해서 뭐 이를테면 뭐 전당대회를 비대위를 새롭게 구성하든가 최고의 구성을 통해서 최고위를 복원하면 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당헌 당규에 맞춰서 이렇게 예를 들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식은 또 다른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원래 주제가 뭐였습니까? 판결과 여론을 무시하는 권성동 그랬는데 결국은 판결 내용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사태 악화를 시킨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다. 권성동 직무대행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 모든 언론의 사설의 제목이 뭡니까? 사태 수습의 출발은 권성동 사퇴다. 이런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다면 우리 정교한 평론가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새로운 비대위 구성 후 사퇴하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의지를 피력했다면 이런 사달도 나지 않지 않겠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아니 저도 전제를 해서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제발 사퇴하겠다라고 말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그리고 저 이준석 대표가 공격할 포인트가 없어져요. 그렇죠. 유대권이라는 핵심이 사라지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말씀하셨던 앵커가 말씀하셨던 최고위로 돌아가라. 최고위로 못 돌아가는 이유. 하나의 방안이라는 거죠. 못 돌아가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그게 고육책 이 지금 현재 새로운 비대위는 고육책이라는 게 최고위라는 게 돌아가면 3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저기 당연직 둘하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판결이 그렇군요. 전국에서 보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명 안 했다. 그러면 다시 현 상황에서 그 당시는 이 판결문을 의하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몇 명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어도 그 이 최고위원회 어떤 직위를 계속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결론이라면 지금은 최고위원 다 없어졌어요. 3명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그때 당신 비상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걸 보궐로 한다? 그럼 보궐을 몇 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우리가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300명 중에 지금 200명이 거리됐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50명을 맞추기 위해서 제적 과반을 해서 그러면 나머지 50명만 그러면 보고를 해요? 아니죠. 총선해야 돼요. 그렇으면 200명이 없어지면 왜? 이건 국민이 선출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최고위원도 당원이 선출한 거예요. 전당대회에서. 보궐은 어떻게 하죠? 1000명 단위, 지금 600명이에요. 제적위원이. 600명이 지금 보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야말로 비상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정도, 2명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당원 당규도 없고 그냥 법 판사야 이 법조문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몇 명을 해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최고위 보고 쉽지 않다 그러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정기화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최고위 보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근원을 좀 따져보면 이것이 왜 안 풀리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당대표가 된 사람이 10년 전에 성상납 의혹이 있습니다. 네. 자, 그것 때문에 지금 당대표를 쫓아내야 됩니까? 이런 이제 근원적인 질문 단순화시키면요. 제도와 절차의 문제로서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이준석을 쫓아낸 걸 어떻게 정당성을 더 확보해 나갈 것이냐. 이걸 너무 복잡하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잘못 낀 단추 때문에 이것이 다 꼬여가는데 아무리 중간에 단추를 풀어서 다시 끼워봐야 첫 단추 잘못 낀 거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로 출발했으면 제도와 절차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것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정해놓았으면 어떻게 이준석과 타협할 것이냐. 이준석이 어쨌든 한 발 물러나게 하고 윤핵관도 뒤에 빠지면서 당을 전체적으로 수습하면서 국정 운영을 동력으로 확보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아예 없고 이준석 너는 죽어도 안 돼. 너 일마 쫓아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 생각 아예 하지 마. 그 전제에서 이걸 어떻게 짤 것이냐고 하니까 사실은 며칠 전에 의총에서 5시간 하면서 격론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 이준석 죽이는 정당이 국회의원 115명 있는 집권 여당에서 한 사람의 전직 당대표를 죽이기 위한 방식을 계속 찾는 이런 좀 낭비적인 정치적 행위가 어떻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고작해서 하는 말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의 결정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선으로는 야 권성동 물러나게 했으니까 그렇게 대충 사퇴 수습해봐라. 이렇게 되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 겨우 이제 깔딱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이게 만약 20% 초반에서 이런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말 안 하고 권성동 물러났을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다수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어쨌든 30%를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이것이 지지율 회복되는 것이니 국힘 내분 사태가 크게 영향이 없다. 이런 착각하면서 이준석을 계속 제거하면서 윤핵관이 주도하겠다. 이렇게 가면은 결국 마지막에 막지 못할 댐이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이 좀 다른 게 20% 중반대인데도 권성동 대표 안 물러났거든요. 20%로 내려갔어도 안 물러났을 거다. 네. 자, 이렇게 하시죠. 그 지금 두 번째 주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예.
두 번째 주제로 그냥 넘어가면서 예, 같이 평론가님 연결되면 말씀 제가 이렇게 좀 반박을 얘기해 해야 주겠는데 지금 일점불사 예. 이준석의 반격도 예. 지금 이제 시작됐거든요. 예. 그동안 그 가처분 신청 인용된 직후에 좀 뭔가 조용한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은 입장을 피력하기 시작했는데 예. 이준석의 어떤 그 정치 생명 또 사실은 이제 뭐 관련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반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까지 아마 주제를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네네. 그 반격 부분부터 말씀을 네네. 드리면 바로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준석 죽이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진영 정파 다 떠나보자고요. 떠나서 그냥 그대로 이게 민주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 다른 한나라당일 수도 있고 그런 정당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당대표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표가 자기한테 무슨 뒤편에서 뭐라고 욕을 했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뒤편에서 한 거지 뭐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실수로 나온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법부로 끌어들이고 승소를 했는데 또다시 가처분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당연히 이게 만약 민주당이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진영의 그 패널들도 대표가 대표스럽지 못하다. 어른스럽지 못하다. 최소한 명예를 지켰으면 당의 어떤 존속, 혼란을 막는 것도 대표의 일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반격이라는 건 이 사람의 지금 왜 여기까지 왔나를 우리가 반추할 수 있는 지금 아무리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난 끝까지 싸울 거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 눈에는 어떻게 보면 미러링으로 보여요. 미러링 아시죠? 네. 너네가 한 대를 때렸으면 내가 그대로 갚아줄 거가 미러링이거든요. 그게 정치행위입니까? 당대표가 저는 그 대통령하고 척을 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유승민. 증세 없는 복지나 허구다. 정면으로 대통령한테 얘기했어요. 박근혜도 이명박 대통령한테 얘기했어요. 세종시에 약속 지키라. 그런데 이 이준석과 뭐가 다르냐? 그 두 사람은 정책 갖고 얘기한 거예요. 세종시 이전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복지라는 문제, 굉장히 큰 아젠다를 갖고 사실 생각이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준석이 지금 윤석열의 어떤 정책을 갖고 지금 부딪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너 나 이 새끼라고 그랬지? 미러링. 너 나 총질했다고 그랬지? 미러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봅시다. 진짜 진영 정파 떠나서 이준석이 이 싸움이 정당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나 욕한 거에 대해서 갚아줄게. 정지석 부의장이 아무리 원로 상관없어. 나한테 한마디 했으면 나 10마디 갚아줄 수 있어. 이런 정치에 대해서 이런 정치를 하는 당대표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사실 경선 시절부터 얘기했어요. 경선 시절부터 숱하게 문제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다가 폭발하고 덮고 그게 1년이에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식의 당대표가 있었다면 민주당 그 개딸이나 뭐 해서 전부 일어나서 탄핵시켜 버렸을 겁니다. 뭐 저도 정책 색깔이나 정파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뭐 정파도 잘 없지만 이제 비유를 하자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장 뺨을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반장은 억울하게 반장직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억울하다고 막 항변을 합니다. 근데 얘가 너무 거칠게 항변하는 바람에 교권 침해 논란도 있고 학교의 명예도 엄청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는 옆에 보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 잘못했지만 반장 이놈아 너도 잘못했는데 너가 학교나 우리 교권을 위해서 이따위 행동을 하면 돼라는 것이 저는 상상이 되고요. 애시당초에 그 선생님이 왜 이 반장을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했느냐. 그러면 이 새끼 저 새끼 했던 말, 그 다음에 내부 총질하는 놈이라고 했던 그 말은 빼놓고 이준석의 대응하는 태도를 보고 이놈 몹쓸 놈이네, 선당후사하지 않네, 국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정치만 하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저는 지난 한 2주의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주말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의 상황에서 격앙된 표정으로 엄청나게 과하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가처분 인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을 별로 하지 않아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죠. 지난번에 본인이 매우 과하게 반응한 것이 부작용이 상당했다. 그래서 오히려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이 싸움을 국민의힘 비대위와 윤핵관과 국민들의 싸움으로 부추기면서 여론에서 알아서 전쟁을 해주고
거기에서 자기가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스탠스의 약간 후퇴 이런 게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역시 머리가 좋구나. 지난번에 너무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하니 이번에는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도 그 인용될 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은 기자들을 만나는 것, 방송 출연을 완전 중단한 이유가 혹시라도 그래도 탈출구가 윤핵관 또는 대통령 쪽에서 나올 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어림도 없다 이제 결론이 나니까 이때부터 이제 대책을 세운 것이 조용하게 상황을 지켜보자 뭐 이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선생님의 잘못을 먼저 생각할 필요는 있다. 학생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는 것은 너무 과하다. 자, 두 분 다 잠깐 얘기할게요. 두 분 다 어쨌든 이준석의 저 태도 정치적으로 온당치 못하라라는 데 기초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의 분석처럼 뭐 1대 100으로 싸우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명분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 중진 의원들이 가세했어요. 자, 권성동 사퇴 추진하면서 사퇴하는 데 목소리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윤핵관들이 좀 코너에 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언론의 분석까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뭐랄까 이런 그 이 반격에 대해서 지금 윤핵관들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공제 말씀드릴게요. 근데 좀 전에 그 평론가님 말씀에 그 답을 하면 지금 평론가님 말씀은 선생님 뺨 때린 데부터 시작해. 그래, 그 전으로 할게요. 그 전에가 어떤 장면이냐면 최근에 그 교권 침해 사진 나왔어요. 아시죠? 여선생이 있는데 여선생 뒤로 이렇게 누워서. 사진 찍어. 예, 예. 그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선생이 돌아와서 뺨 때리니까 그 뺨 때렸다. 거기부터 얘기하거든요. 자, 1년 동안 지금 누구지? 이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한테 뭐라고 그랬는지를 A4 용지 10장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어떤 사건이냐면 신지호 윤석열 캠프 정무실장이 이준석 계속 그러다간 당대표 탄핵당할 수 있어. 이 소리 했다가 파문이 일길래 이 신지호 정무실장 잘렸어요. 그때 윤석열 후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위무를 합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녹취록이 인터넷에 막 떠도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녹취록이. 그러면서 그 녹취록의 야만은 뭐냐면 뭐 유감 표명 뭐 했어? 유감 표명도 사과 표명도 없네. 사과랑 유감 사죄라는 말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돌았어요. 그거 어떻게 됐나요? 그 처음에 이준석 난 녹취 안 했어 그러다가 끝내 나중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핸드폰이 자동으로 녹음이 됐는데 어떻게 유출됐는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20일 만에 사과를 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빨리 들어오면 뭐 한우고 늦게 들어오면 수입세 고기부터 시작을 해서 저 후보로 된 다음에도 지금 완전히 아마추어다. 내가 당신 하면 지지율을 얼마큼 올려줄 수 있다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모멸감이 들 정도의 그런 그 발언들, 당 대표가 대선 후보를 한 10장도 넘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출 2번.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이재명 후보가 그 따스하게 안을까요? 그 즉시 그냥 탄핵이죠. 자, 지금 뭐 엎어져서 사진 찍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진짜 선생을 우롱하고 하는 걸 선생이 꾹꾹 참아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폭발을 했는데 폭발부터 따져서 왜 뺨 때려부터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간단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학생이 싸웠어요. 여러 이유 때문에. 학생이 원래 불량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불량 소년을 체벌하면 됩니까? 학교에 퇴학시키면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 자, 그래서 이게 막 이제 누가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문제 해결하는데 학생이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학생이 해결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교권 침해가 되는 가장 큰 이유예요. 학생은 무조건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권은 얼만큼 침해당해도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시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하시죠.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학교 폭력, 교권 침해까지 이제 우리가 비유를 들게 됐는데 결국은 학생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이든지 교권 침해 사안이든지 이런 문제는 뭐 학폭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정해진 어떤 의사결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폭력적 방식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무조건 퇴학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난리를 쳤다고 해도 그런 의미에서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태도라든지 뭐 성비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문제 또 대통령 후보를 흔든 문제라든지 자 이런 일련의 문제를 정말 합당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었더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꼬였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뭔가 어디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판결 내용, 뭐, 결국은 법원 판결까지 가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 법원 판결의 정신을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서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데서 지금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자, 마지막 주제로 다시 넘어가면서 같이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얼마든지 정치적 해법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 모습 보면은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그 도로 권성동 또 기승전 권성동 이런 표현도 나올 지경이에요, 지금. 자, 이런 와중에 당 중진들이 해법을 내놨습니다. 뭡니까? 한마디로는 권성동 체제로는 사퇴 수습이 안 된다. 그러하니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이런 새로운 비대위 그 추진을 중단하고 이를테면 전공법으로 가자. 이런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공법이 뭐냐면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고 그다음에 당은 스스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 지도부가 당 지도부가 새로운 뭐 전당대회가 됐든 조기 전당대회가 됐든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또 오늘 아침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조기 전대로 물꼬를 좀 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 해법에 대해서 자, 앞서 쭉 얘기했습니다만 해법에 대해서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이 해법의 단초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지요? 예, 제가 뭐 지금 좀 전까지 좀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이 당이 왜 이 지경이 됐는가에 대한 좀 이해의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미준석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과했습니다만 조금 그런데 사실 저도 해법을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새로운 비대위를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비대위 지금 이야기하듯이 그런데 새로운 비대위의 조건은 사실상 윤핵관의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한 새로운 비대위 구성.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이 의원총회를 아까 다시 비대위 다시 이 원내대표를 선출하려면 공고를 해야 되고 또 사흘 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 이게 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보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이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에 뭐 공고를 하고 뭐 하면 뭐 이번 주 아마 주말에나 돼야 이제 뭐 가능할까 말까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원내대표 아까 이선 후퇴 새로운 비대위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최고위로 돌아가더라도 조기 전대로 갈 수 있는 어떤 방향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든 이준석 대표는 법원으로 계속 가져갈 겁니다. 조기 전대하면 나 지금 이 결정문에 따르면 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손해 아니냐, 그거 써져 있는 거 아니냐. 조기 전대 안 돼. 무조건 나는 할 거야. 또는 뭐 새로운 비대위 또 소송 걸죠. 어차피 지금 이준석의 그 소송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뭘 하든지 그냥 이 당이 혼란스러운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원내대표 그대로 있고 김용태 최고 있고 해갖고 김용태 최고가 선출직이니까 본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당이 그대로 있는 것, 지도체제가 있는 것. 그 이외에는 무조건 다 소송이에요. 이 사람은. 이 의견에 대해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않고요. 이준석은 소송을 통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인정받는 게 가장 필요하고 정치적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가 자기한테 가장 큰 계산의 아마 방식일 겁니다. 저는 소송을 무조건 건다는 것은 상대가 어떻게 해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중립적인 원내대표가 구성이 되어서 자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 없으면 국정 운영하는데 힘들어서 죽어납니까? 저는 오히려 윤핵관 없는 상태에서 국민 전체를 안고 국민들에게 비전과 뭔가 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설득하고 동의받아가는 과정. 오히려 윤핵관 없이 국민 보고 가겠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갑니다. 두 번째,
중립적인 인사가 나와서 조기 전대를 한다고 합시다. 자, 당의 분란의 책임이 상당 부분 이준석한테 있다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여론도 많습니다. 그럼 이준석이 당대표 출마를 설사 시킨다 한들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것이냐. 두 번째, 당대표를 시키지 않고 중립적인 상황에서 이준석도 잘못됐고 비대위도 잘못됐으니까 조기 전대한다 했을 때 바깥에서 계속 싸움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류를 해결하는 길은 당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의 기준을 세울 것인가. 그 기준이 서는 순간 윤 대통령에도 손해가 아니고요. 이준석도 당에 더 이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한 분을 만나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요새 끌려다니다 죽겠대요. 말도 못하고요. 말하면은 야, 너 이준석 편이야 이렇게 하죠. 그렇다고 편들라고 하니까 이게 국민 여론이나 요즘 그 시중에 이제 여론을 들어보면 그렇게 하기는 자기가 혹시 나중에 윤핵관 편들었다가 윤핵관 소리 들을까 싶어서 총선 공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해서 묵묵부답으로 있는데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상식적으로 당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상화시키는 것은 역발상을 통한 뭔가 대단한 묘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돌아가서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을 내고 수습하면 가면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식과 전공법에 입각해서 그 해법의 수순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종구 평론가님께 한번 네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이런 전반적인 상황 지금은 이제 그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있습니다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이런 사태 수습의 사령탑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모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적 시비가 걸린 거예요. 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근데 새로운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요. 그래서 합법적인 지도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합법적인 지도부로 주호영 위원장 같은 분이 원내대표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법적 시비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주호영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내대표를 한번 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 수습의 선장 역할을 해왔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고 그래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그러면서 뭔가 지도체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의 수순으로 만약에 삼는다면 이것도 하나의 저는 아이디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건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물론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가 주호영이라는 자연인이 아니고 자연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비대위원장이라는 그런 그 이 제도적 그런 그렇죠. 과정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호영이라는 그런 정치인이 또다시 무엇인가를 맡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아니니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도 사람들이 지겨워하잖아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지겨울 거예요. 또다시 주호영이야? 이런 어떤 느낌이 갈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성되는 모든 그 지도부는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 이 당이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상 4번의 선거를 패배하면서 당의 이 작동되는 수십 년간의 그런 어떤 구조 이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끌어들여서 좀 바꿔라. 그리고 적편에 있었던 누구야? 지금 대통령 윤석열도 끌어들이면서 대통령도 해봐라. 이렇게 됐지 당의 정말 주류 메인스트림이 지금 당의 어떤 지도부를 형성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저는 새로운 어떤 지도부가 만약에 구성이 돼야 된다면 전혀 다른 사람 좀 나와라 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근데 문제는 윤핵관 두 분이 그러시지만 사실 윤핵관이 제대로는 윤핵관이 없다.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건 주류여야 돼요. 사실 지금 집권 초기에 윤핵관을 주류라고 얘기한다면 제대로 된 윤핵관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당을 이끌어줘야 돼요. 그럼 비주류가 만약에 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비주류가 당을 장악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집권 초기 3개월인데 아니에요. 대통령을 뒷받침해주고 대통령과 일치된 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류를 형성해서 뒷받침을 하고 지금 이 당의 분위기를 몰아가야 되는데 지금 장제원과 누구죠? 권성동은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고 따르는 어떤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난 거지 윤핵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핵관이 그렇게 실체 없는 분인데 왜 혼자서 대통령 편이고 내가 나서면 다 되니까 나한테 줄 서라고 혼자서 이제 깃발 들고 다 나선 분이 권성동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호가호위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 1등 공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전화 걸어서 자 내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내가 지금 내가 한 말이겠어 이 말이 다 대통령이 한 말이야. 라고 라는 식으로 두 사람 다 그렇게 호가호위를 하는 건데 문제는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진짜 세력이 있다면 세력이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이 문제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이 윤핵관이고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반영해서 당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서 왔으면 윤핵관 하겠다는 분들이 115명 중에 한 100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렇겠죠. 그게 세력이죠. 세력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예. 나의 정치적 행보에 의해서 어쨌든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세력이 되는 건데 그런 활동을 못한 거는 이제 이 두 분이 매우 무능하다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저는 이제 탈출구나 해법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조영 원내대표 지금 비대위원장이 다시 원내대표 맡는 거는 일단 카드로서는 저는 좀 색이 많이 바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조영 비대위원장이 선출될 때는 대구 경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됐다는 측면도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구에는 삼선인 김상훈 의원이나 윤재욱 의원 같은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실제로 평소에 비판을 많이 받는 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색무취하게 대구 경북을 대변하기보다는 그냥 의원직 선수만 쌓았다고 하지만 그 윤핵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반윤핵관도 아닌 분들이 좀 원내대표를 맡아서 전체적인 상황 수습을 하고 자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도 포괄하고 또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이준석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좀 포용하면서 당을 일단 안정화시키고 국정 운영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받아가면서 당을 수습하자. 이렇게 가는 저는 카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구 경북에 있는 삼선 의원 또는 부산 경남에 있는 삼선 의원 중에서 영남 지역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그것을 기초로 뭔가 수습하는 안을 내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걸림돌이 있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대통령이 추인해 주느냐 아느냐 있지만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막고 있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 사실 그 걸림돌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대목에서요. 저는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자, 의원과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어저께 저기 출근길 그 즉석 기자, 약색 기자회견. 약색 기자회견, 약식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 당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 기자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자, 의원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라면 존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뭔가 좀 다소 이게 적절한 발언이냐라는 논란이 충분히 될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치 꼭 새 비대위를 추진하기로 한 그 당의 결정을 이른바 좀 뒷받침해 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평가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런 당 문제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어저께 했던 그 답변 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기환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지난번에 이준석 그 전 대표가 기자회견 할 때는 100일 기자회견 때 뭐라고 해서 이준석 문제 할 때는 뭐 국정 운영에 바빠가지고 뭐 개인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건 전혀 관심도 없고 내용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그 직접적으로 대답하시는 걸 보고는 아 지난번에 그 말씀이 거짓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중 플레이 할 필요 없다 대통령이. 자 당에서 결정을 존중한다면 진짜 존중하면 의총 결과를 그대로 존중해서 내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계속 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내든지 아니면 지금 이면으로는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결국 권성동 사퇴할 준비하고 사퇴 수습하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대통령 이야기가. 그러면 오보를 냈거나 실제로 권성동을 계속 미는 것인지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좀 전달해서 사퇴 수습의 키를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풀지 않으면 풀 수 없다. 이걸 당에다가 넣어놓으면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역량들로 봤을 때는 계속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줄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이게 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그 집권 여당의 행태가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이 출구 없는 막 이런 그 뭐랄까 시계 제로 상황 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당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책임의 어떤 시선이. 그럼요. 예. 그런 측면에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좀 명료한 메시지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무슨 당의 문제에 개입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예, 예, 예. 그런 어떤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종국 평론가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못하는 게 정치적 수사예요. 정치와 관련된 발언 진짜 못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윤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윤 대통령은 정치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당 사람 아니에요. 민주당 사람이지. 아니, 제일 친한 사람이 양정철. 민주 당원을 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민주연구원장이 제일 친했어요. 굉장히 술도 자주 먹고 했다고 하고. 자, 그런데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당 사람보다 민주당 사람은 더 많이 알았을 거예요. 솔직히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그 당에. 자, 그럼 이 당에 얼마나 사실 어떤 기여를 했냐? 정당 만드는데 없어요. 그리고 이 지금의 어떤 지도부가 얼마나 스킨십이 있었을까요? 장제원, 권성동. 얼마 없었어요. 권성동이 어렸을 때 어쩌고 뭐 만났다 그러지만은 제가 강원도 아는 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때 어렸을 때 그렇게 친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이 두 사람과 스킨십이 그렇게 몇 개월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당에 정말 지금 이 김영호라는 사람이 이 공천을 했지 윤석열을 공천한 사람들 아니에요. 김영호가 윤석열과 무슨 교감이 있었다? 전혀 불가능해요.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갑갑할 거예요, 솔직히. 이 당이 진짜 장제원, 권성동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두 사람 빼놓고 뭔가 진짜 이 당이 이 중심을 잡고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이 당 원로들 얘기 안 들어요. 중진들 얘기도 안 들어요. 당 자체가.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초선 60몇 명이 자기 목소리 내나? 아니요. 낼 사람 한둘 빼놓고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당 자체가 죽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뭘 해달라 저를 해달라라는 어떤 주문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 기반도 없죠. 또 이 당에서의 어떤 이 포션도 없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답답한 건 저는 윤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메시지를 전달해도 메시지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답답한 대통령이 이준석 문제를 저렇게 해서 내치는데 이것은 불변이다. 끝까지 그렇게 가서 비대위를 다시 만드는데 제동도 걸지 않고 있는 그런 답답한 대통령을 저는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렵고요. 다시 뺨 얘기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저는 그래서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실제 대통령이 카드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카드를 가지면 이것이 지금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핵심의 선택이 되겠다고 하고 밀어붙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예. 대통령이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참모들이 여러 가지 선택지를 대통령에 주지 않고 여사님이 일정하게 개입할 것이고 분명히 제가 아는 대통령실에 소문을 자꾸 무슨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언하시면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대통령실 안에도 제가 봐서는 매우 전체적인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전략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의견을 낸 결론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통령이 카드가 없어서 오히려 당이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쳐다보고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질질질 끌려가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저는 됩니다. 자, 그 대목에서요. 예, 국민의힘 사정을 상대적으로 우리 이종국 평론가 좀 잘 아신다고 봐야 되는데, 네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윤핵관, 이른바 장제원과 권성동으로 대표된 윤핵관들이 네네. 사실 리더십도 없어, 세력도 없어. 그리고 이미 국민적 어떤 명분이라든가 당내 어떤 그 리더십에서 거의 더 이상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가 되기에는 좀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다가 요즘 최근에 대통령실 분위기를 보면 막 하룻밤 사이에 몇 명씩 지금 짐을 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윤핵관들이 이제 축출되고 멀어지고 검핵관들이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핵관들도 근데 알고 보면요. 당내 문제를 푸는 데는 검핵관들이 역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윤핵관을 제치고 검핵관들이 재부상할 수 있지만 당내 문제는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도 없고 리더십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한 말씀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검핵관은 약간 좀 이게 이 논지와 좀 벗어난 것 같고요. 당 문제를 얘기하는데 검사 출신들을 새로 그건 공천 이후의 얘기고. 대통령실 문제죠. 2년 후에 공천했을 때 네네. 검찰 출신들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까운 건 예를 들자면 권영세 장관 임명이에요.
권응세 통일부 장관을 하지 않고 권응세 의원을 차라리 당무로 해서 리더로 내세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거다. 선수도 그렇고 책사라는 능력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다시 일부에서는 지금도 기회는 있다. 통일부 장관 하지 말고 돌아와라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지만 저는 김태호 의원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부산 출신이지만 어느 정파에 소속돼 있지 않고 이런 아까 몇 분 또 소개시켜 주셨지만 이런 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대통령과 소통하는 것이 이 두 사람보다 훨씬 빠를 거다. 네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정해진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짧게 마무리 말씀 한번 우리 정기한 이번에 윤핵관들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쫓겨난다, 대통령실에서 쫓겨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잘 들어봐야 됩니다. 저분들이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정부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털고 나오는지 정말로 자기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능력 부실이 확인되어서 쫓겨나는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아니, 비서관들 한 사람 어떤 잘못했는지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주제를 정하기로 하고요. 한 번 더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정해진 시간이 또 네네. 있어서 자, 오늘 1시간여 동안 전교안 평론가 또 이정근 평론가 모시고 국민의힘 비대위 재추진 전면전이라는 주제로 한번 토론을 가져봤습니다. 토론하면서 여전히 드는 생각은 집권 세력 전체가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아직도 절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느껴집니다. 정기국회는 코앞이고 집권 여당의 내용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민생을 누가 챙기는 것인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생방송 정치본색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